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경 계획하고 이제 그 생태계 관리 첫 수업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교재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그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라 처음에는 좀 진도가 좀 느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하고 이제 조경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은 다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획하기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느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거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뒤쪽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이렇게 진도 나간다라는 것들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 한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지 이런 부분들 키워드 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조경 계획하고 생태계 관리, 근데 계획이라고 그래서 문제가 계획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관리도 나오고 좀 뭐 식재도 나오고 이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잔디의 종류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은 사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하지만 조경학부터 그리고 조경 계획, 생태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이게 내가 어느 부분을 이제 전공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지금 수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계를 잡지 말고 일단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일단 계획학에서는 2015년도 같은 데는 앞에 이론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론 부분을 보시면 이제 조경 계획에서 중요한 게 이런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일반적 과정입니다. 처음에 뭐 목표 잡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하고 분석하는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거의 필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 문제가 조경 계획에서는 항상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법규나 이런 부분 지침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출제위원분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는 탄탄하게 이제 계획에 있어서 설계 과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획의 내용, 지금 보면 이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행할 때 기본 계획,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뭐 토지 이용 계획, 교통동선 계획, 시설물 식재 하부구조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는 거의 매번 나왔고 꼭 필요한 부분의 문제라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자 수요 예측 방법도요,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용자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정량적 방법하고 정성적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성적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측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출제됐었고, 그리고 이런 계획 과정에 보면 그러니까 그 자연환경 같은 것들을 조사합니다. 자연환경 조사에서 이런 식생환경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조사할 때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사이트를 커트라드 식으로 이제 방영구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거나 이제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뭐 접선법 그리고 대상 접선법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이것도 많이 이제 빈번하게 출제되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자연환경 조사 방법, 그 밑에 나와 있는 토양하고 지형 분석 방법 이런 것들 다 자, 자연환경 조사 이제 분석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법규에서는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우리 공원과 이제 그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은 사실 이게 세 개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시행령, 시행규칙.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은 기본적인
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런 별표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내용까지 싹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교재 올해는 다 이제 이렇게 실어놔서 그 부분들은 이제 그 교재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는 좀 그것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제 검색창에 이 법률 치시면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쭉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고, 자, 그리고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도시 안에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의 외곽 지역의 공원을 우리가 자연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은 뭐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공원들, 지질공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런 공원의 용도지구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들도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올해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조경이 이제 이런 공원 사업이나 녹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예, 이제 요 규칙에 이런 녹지라든지 뭐 이런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이제 상위법이 뭐냐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법률에 따른 요런 세부 규칙,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도시공원. 그래서 우리 공원을 만들 때는 모든 계획이라는 것들은 법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항상 법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런 계획이 진행이 될 때 법규, 어떤 법규에 얘가 저촉이 되고, 그리고 주무부처가 어디인지, 환경부인지 아니면 국토부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 이론 중에서 뉴 어바니즘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는데, 뉴욕에서 이런 폐철도가 원래 이제 지금은 철도로 이용이 되지 않는 곳을 가지고, 자, 이거를 우리가 산업유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유산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이라인 파크인데, 이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 한 게 서울에 이제 그 7017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이용을 해서 지금 거기를 보행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의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출제되고, 그리고 계속 출제될 겁니다. 도시 이론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 출제됐던 부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학인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관련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파트의 문제들도 항상 나오거든요. 뭐 조경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게 하나의 과목이긴 하지만 얘가 어떤 것들이 섞일지는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매번 이렇게 섞인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관리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것도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이제 이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준비하고 시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생태계 관리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조경에서는 이런 생태계가 일단은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안에서의 보건 사업이라든지 복구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보건 사업, 복구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물을 이제 그 타겟으로 해서 서식지를 조성을 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생태계 관리 내용들 들어갈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생태계 관리의 이제 내용에 보면은 경관 생태학 이런 부분들 보면 경관의 구조 요인에서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시각적인 경관이 아니라 여기는 생태계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관. 그래서 이거는 좀
큰 시각으로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로 이제 그 본 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경관들에 여기에서는 인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물이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큰 어떤 구조가 이제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패치, 뭐 식생 패치, 그다음에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것도 다 패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하고 생물을 같이 놓고 보는 경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로에서 이거를 코리더라고 합니다. 코리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이거는 뭐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잘 출제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지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건축에서 하고 있는 녹색 건축 인증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관련된 법규 중에서 지금은 이게 공간 계획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은 크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간계획, 예전에는 개발계획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단어를 순화해서 쓰는 편이라 개발자를 좀 생략하고 이제 공간계획 이렇게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예전에 봤던 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국토교통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환경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말 그대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규들은 다 환경부가 주무부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생태계 보전하고 복원을 위한 목표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여기에 관련되는 용어 이런 부분들을 다 아셔야지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런 도심상에서도 이런 복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종들에 대해서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업무 하시려면 이런 내용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생물 서식을 위한 3가지 필수 자원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게 서식지 조성의 필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 먹이하고 운신처입니다. 그래서 뭐 말만 바꿨지 생물 서식 공간 또는 이거는 비오톱 조성이라고 어떤 때는 비오톱 조성에 필요한 3가지 필수 자원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제 물, 먹이, 은신처,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태 보건과 관련된 용어들, 그다음에 곤충류 뭐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출제됐던 내용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